지금 핵심이 네. 거주를 제한한 거잖아요. 네. 500m 이내에 네. 거주하는 걸 제한한 건데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아동 대상 범죄자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로부터 애초에 좀 더 거리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싣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네, 네.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얼마든지 500m 넘게 이동을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로로 펼쳐져 살아가는 류의 주거 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사회이고요. 한국은 세로로 살고 있죠. 이제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모여서 아파트 중심, 뭐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서울 시내에만 학교나 이제 어린이집 등이 8,000개라고 합니다. 이 평균을 내보면 300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안에서는 서울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이런 성범죄자들이 살 수가 없는 네. 서울 거주 금지법처럼 이제 될 수 있는 좀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는 중입니다. 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법의 방점을 이렇게 법무부가 실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자,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치워줄게, 애들 옆에서 치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못 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로로 이렇게 길게 살아갈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고요. 대중교통시설도 굉장히 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시 요금으로 기본 요금 지불하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이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이들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생겼고, 그러니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이 법을 만들므로써 어른들이 가지고 싶은 그냥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가해자들, 잠정적으로 뭔가 이제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이제 낮 시간 같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뭐 직업을 갖는다든가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더 이 시간을 쓸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숫자의 사람들을 보호관찰관 1인이 이제 관찰하는 그런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밀착해서 관찰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주로 타겟이 되는 아이들은 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의 치안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실천하려면 거기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 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안전해 라는 건 믿고 싶은 거지 실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보완책은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예컨대 이제 조두순이 출소해서 우리 동네에 온다고, 네. 아, 그건 안 돼, 불안해하는 분들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법 취지에는 그 입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도,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의 확보, 예방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이렇게 법안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이제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와서 이제 이 가해자들이 살 때 자기의 가족과 거주를 하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이 가해자만 거주의 어떤 자유나 이동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가족과 함께 사는 예.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 가족들의 거주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헌법상 권리랑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다툼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내게 되면 그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 충돌에서 이런 보완책이 있고 이런 정도면 아이들의 안전, 사회의 안전들을
같이 이 법익을 살펴봤을 때 이 법을 유지하고 실행할 가치가 있어라는 판단이 나올 만한 이런 토대들을 같이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은 이 법을 만들게. 자, 이 법이 만들어졌어. 자, 어때? 안전할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가 닿았냐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사실상 이 네.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는 고위험 성범죄들이 네.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럼 지방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좀 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니 서울의 아이들도 보호하지 말아라. 이건 좀 이상하죠. 예.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는 것들, 보육시설이 많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그래도 거기는 좀 더 취약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치안이라든가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덜 취약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학교를 멀리 다녀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쪽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취약합니다. 사회적 보호도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이제 가해자들,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가해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좀 이제 관리될 수 있도록 뭐 이제 주거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이제 이런 교육, 훈련, 직업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직업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반 분들이 원하지 않는 좀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하지 않는 선택을 좀 가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서울에서는 안전이 확보됐어의 결론. 하지만 확보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전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 법률의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